안녕하세요. 오늘 고재종의 새한도라는 작품을 볼 거예요. 자, 이 작품을 보려면 일단 여러분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새한도라는 제목부터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새한도는요, 그림입니다. 여러분 김정희라고 들어보셨나요? 조선시대의 추사 김정희. 글씨를 굉장히 잘 쓰는 걸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먼저 새한도의 그림을 보고 올게요. 자, 교과서를 내려가서 85쪽 여기 있지. 김정희의 새한도 그림입니다. 자, 여기 낡은 오두막집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나무들 어떻게 보여요? 이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좀 늠름하지 않아요? 주변이 뭔가 뭐라 그러지? 이렇게 막 꽃이 가득 핀 어떤 봄의 느낌이 아니고 다소 외로워 보이는 이 분위기 속에서도 청솔이 꼿꼿하게 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이 김정희의 새한도를 생각하시면서 이 그림에서 이 청솔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시를 썼습니다. 자, 올라가 볼까요? 그래서 자, 여기 봅시다. 자, 새한도라는 거는 갈래가 자유시고 서정시고 성격, 현실적, 묘사적, 감각적이다. 이제 어떤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는지 찾아보도록 할 거고, 제재, 농촌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이라는 이야기에 가는 거예요. 언제의 농촌의 현실이냐면 1980년대,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이제 막 새마을 운동가 시작돼가지고 그냥 뭐 80년대? 우리 문학에서 70년대, 80년대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좀 비슷한 시기니까. 그리고 주제, 힘겨운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희망. 우리 어떤 걸 할 수 있어? 우리가 시를 감상할 때는 세 가지가 있겠지. 어떻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끝나는 거,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끝나는 거,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끝나는 거. 바로 이 긍정적인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의 대립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힘겨운 농촌의 현실을 뜻하는 그런 묘사들이 나올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가님은 뭐를 생각하고 계신다? 의지와 희망을 생각하고 계신다. 그럼 이 의지와 희망이 바로 뭘로, 어떤 자연물로 형상화가 되겠습니까? 새한도에 있었던 아까 그 나무 뭐였죠? 청솔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도 포기하지 않고, 야, 그래도 먹고 살기 어려워도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되지, 야,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 의지와 희망이 청솔이라는 자연물로 형상화되게 될 겁니다. 자, 특징 1번, 김정희의 새한도를 차용했다. 2번, 청솔을 통해 현실 극복의 의지와 희망을 나타냈다. 청솔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어겠지. 자, 그리고 청솔, 푸른, 어떤 색이에요? 이 그 녹색의 이미지죠. 그리고 꼭두선이 빛, 얘는 태양을 의미하는데 빨간색이에요. 이쪽은 녹색이고, 그래서 이런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 주제는 뭐야? 다시 의지와 희망. 그러니까 태양이 빨갛게 떠올라도 희망을 상징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청솔이나 그런 푸른, 되게 이제 생그러운 청춘의 느낌, 생명력의 느낌, 그 이미지를 쓰고 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시로 갈 건데, 날로 기우듬에 가는 마을회관 옆. 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봐요. 마을회관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청솔 한 그루가 어떻게 서 있어요, 여러분?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형광펜을 치고 쌤이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청솔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청솔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세요. 근데 여기 봐봐. 날로 기우듬에 간대. 기우뚱해 가는 거니까 잘 나가 농촌이 아니죠. 바로 쇠락해 가는 농촌의 현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한 이제 관용어가 왔습니다. 기우듬에 가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마을회관 있죠. 기우듬한 회관이라고 쓸게요. 기우듬한 회관이 있고, 자, 그리고 그 옆에 청솔이 서 있는 거지. 근데 꼿꼿이라는 이 부사어를 통해서 플러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청솔은 굉장히 플러스의 단어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청소를 가지고 있는 의연한 모습 혹은 강한 생명력. 청솔은 강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 그림 자체가 얘가 아까 그 그림하고 이어지셔야 돼. 그지? 아까 세안도의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세안도 속에 쌤이 여기 옆에 적을게요. 1년. 1년이 바로 그림 세안도와 세안도 그림 속에 소나무와 어떻게 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요 이미지를 차용해서 시를 쓰게 됐다.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1년은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 대비되고 있죠. 왜? 지금 소재가 2개 나왔잖아요. 회관은 어떻대? 기우드마대. 근데 청솔은 어떻대? 꼿꼿이 서 있대. 그죠? 그래서 이 두 대상이 이 회관이라는 공간과 청솔이라는 자연물이 어떤 이렇게 모습이 대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때는 이라고 하는데, 자 한때는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자 얘는 과거를 뜻하는 시간 부사어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시간 부사어라고 하면 안 되겠다. 한때는이라고 조사가 붙었으니까 한때는 과거를 그냥 과거 시간을 뜻하는 이제 그냥 명사라고 해야겠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옛날. 한때는 옛날이야, 옛날. 즉 옛날. 자,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다. 라고 하면은 적절하겠죠. 그 여기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시간의 흐름대로 가는 거야? 아니죠. 여기서 과거가 나옵니다. 즉 역순행적이다. 근데 과거에는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에 세양제까지 깨웠던 회관력. 그러면 여기서는 얘는 이제 현재의 회관이거든요. 현재는 부정적인 상황이야. 자, 대비되고 있어요. 자, 언제? 과거는 잘 나갔나 봐. 생명력이 멈췄어. 그래서 이때는 이 과거의 회관은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짠 이렇게 해드릴게. 자, 과거의 회관은 굉장히 어떤 공간이었다? 생명력이 있었다. 생명력이 있고 좀 활기찼던 공간이에요. 활기참.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좀 그거를 가지고 가줘야 돼. 자, 왜냐면 시대적 배경.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뭐였냐면 이촌향도라고 들어봤어요? 이촌향도. 자,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그래서 이때 그 산업화 시절에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로 사람들이 일을 하러 떠나는 거야. 물론 공장에서 사는 노동자들도 잘 살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산업화 시절에 급격히 사회가 바뀌면서 되게 가난하게 사는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문학에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뭐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부유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죠. 농촌은 먹고 살기 힘들었어. 이 독재 정권 시절에 농촌이 이게 좀 먹고 살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빚이 되게 많아졌대요. 농민들이 빚을 되게 많이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농사를 지어서 먹고 못 사는 거를 떠나서 진짜 빚까지 많이 지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기반으로 시가 쓰여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농촌이 되게 좋은 곳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바로 여기 부분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일단 여기서는 현재와 과거 시간이 대비되고 있어요. 현재와 vs 과거의 시간이 대비되고 있다. 괜찮아요? 그리고 또 뭐도 되고 있어? 회관이라는 공간. 이 회관이라는 이 회관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죠? 공간이에요. 그죠? 이 회관이 현재에는 기우듬하고 부정적인 현실인데 과거에는 플러스였다는 거야. 그래서 공간의 어떤 특성이 공간의
특성을 대조시킴으로써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현재의 회관은 안 좋아, 과거의 회관은 좋았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그래서 여기 앰프 방송 하나가 바로 뭐냐면 농촌이 되게 번성했던 시절이에요. 농촌의 번성,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살던 시절. 그런데 여기서는 이 회관 옆에 청솔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 그 둥치에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을 더욱 못 감는다. 그러니까 이 갈라진 아픔들은 뭐겠어? 시련을 상징하겠죠. 그런데 농촌의 아픔, 기우듬에 가는 그 아픔이 청솔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의 아픔은 청솔의 아픔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이 청솔의 특징은 뭐겠어? 농민들하고 거리감이 가깝다 멀다? 거리감이 아주 가깝죠. 그래서 농민들의 정서와 청솔이라는 자연물은 사실 거의 대응된다. 그리고 조응한다. 그죠? 이런 말 다 가능해. 그래서 여기서는 공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농민과 청솔이 대비된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는 농민이 아직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농민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아픈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청솔은 농민들의 아픔에 자신의 눈을 못 감는다고 하니까 뭐냐면 청솔은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또 푸른 눈을 못 감는다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아니 눈이 있어? 나무가? 무슨 법? 의인법, 그죠? 그리고 의인법이라고 말해도 되고 아니면은 인격을 부여한다.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이 농민들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회관이 너무 거지 같잖아. 망했잖아. 그래서 현재의 고통스러운 공간에서의 청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참 이 둥치가 여기 단어가 안 적혀 있나? 그러면 여기 적어줄게요. 둥치가 이거는 나무의 약간 밑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청솔이 가지고 있는 색채 이미지까지 가지고 가볼게요. 여기 색채 이미지는 보라색으로 해줄까? 여기 이렇게 색채 이미지. 여기 청솔 그리고 푸른 눈 이렇게 있어요. 여기 뒤에 푸른 숨결까지 다 쳐놔야겠다. 자, 그리고 그 회관이 거덜내는 대바람마다, 대바람은 여기도 또 어휘가 없냐? 여러분 대바람 모르지 않아? 대바람은 아주 이른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어봤어? 왜 이렇게 대바람부터 난리야? 이런 거? 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난리야?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시련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자, 이것도 의인법이겠지? 청솔이 울고 있으니까, 근데 또 우는 거니까, 앞에서도 울었겠지? 자, 그리고 얘도 청솔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네요. 얘도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울분에 공감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그럼 천둥상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여기는요, 노래 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노래 가사이기 때문에 청각적 이미지를 쓰고 있다. 그럼 여러분 봐봐. 술에 취하면 앰프를 켜고, 앰프를 켜는 사람 누구야? 이장이지. 그치? 그래서 거기는 뭐냐면 그 회관이죠, 회관. 회관이 바로 거기지. 거기서 이장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이게 이장이 이 노래를 왜 부르겠어? 또 술은 왜 먹겠어? 삶이 힘들기 때문이죠.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술을 먹고 나서 그러니까 모든 갈등이 해소됐다? 이러면 안 돼요. 술은 이 우리나라 문학에서 좀 일시적인 해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뭐 술 좀 먹는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자, 그리고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안 좋은 일 왜 이렇게 많아?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당시 새마을 운동을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죠? 시골에서. 그런데 얘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피폐해졌다, 가난해졌다는 얘기야. 궁벽은 이게 후미진고 으슥한 곳. 그러니까 이 농촌이 이제 궁벽이 돼버린 거야. 그러나 여러분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이 시는 어떤 시라 그랬어? 부정적인 현실에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을 향해 가는 시라 그랬죠. 그러면 앞에 나온 거 다 부정적인 얘기잖아. 이 부정적인 얘기일 때 청솔이 이 농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같이 울고 이랬는데 아직 해결책은 없어요. 근데 이제부터 어떻게? 달라질 거야. 그러나를 기점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는 시에서는 출제자가 낚시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시를 무조건 반등해 줘야 돼. 어디서? 여기 그러나가 있잖아. 그러면 그러나를 기점으로 딱 잘라줘야 돼. 앞에 있는 거는 부정적인 현실을 묘사하고 있고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나눠질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앞에 있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요쪽이 어딘가에 딱 줄을 치고 뭐 희망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여러분은 시를 전체를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맞아, 이 시는 희망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나를 기점으로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바로 이 앞부분, 그러나 앞부분에서는 부정적인 현실이었어요. 그러나를 기점으로 플러스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전환의 기점으로 무조건 반띵해주기. 자, 그리고 이 그러나라는 이 시상의 전환은요, 이게 안 좋은 거에서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당연히 분위기가 바뀌어. 여기서는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좀 기우듬하고 이렇게 좀 음울한 분위기에서 이제는 좀 희망적으로 바뀌겠지. 괜찮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좀 의지적인 어족으로 바뀌는 부분도 그러나 이유겠죠. 자, 그러면 다시 시로 가면 저기 난장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기가 지금 지시하는 이제 부사어잖아. 바로 저쪽에 뭐가 있냐면 난장나는 거는 이제 이 난장판인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누가 비닐하우스를 막 이게 들어 올리고 있나 봐. 그 청소를 바라보는 몇몇들을 보아라. 여러분 이 몇몇들이 누구야? 청소리라 그러면 안 돼요. 왜? 청소를 바라보잖아. 그럼 청소를 바라보는 거는 다른 대상인 거야. 어떤 대상? 바로 농민들입니다. 그러면 이 농민들은 청소를 바라보면서 당연히 플러스 희망과 그런 의지를 찾겠지. 근데 이 농민들이 뭐 하고 있다고? 비닐하우스를 일으키고 있다고.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반드시 적어주세요. 시는 뒤에 나오니까 문장이 여기서 문장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을 엔터 쳐놨잖아요, 시가.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일으키고 있어. 누가? 농민들이. 그럼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는 건 뭐야? 구체적인 행위예요. 그치? 비닐하우스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잖아. 그럼 이 구체적인 행위가 뭐를 상징해? 농민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 어떻게? 난리가 나서 비닐하우스가 아주 개판됐어. 그래도 다시 그 비닐하우스를 일으킨다. 그치? 그러니까 의지. 더 멋진 말로 극복의지라고 할까요?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치? 근데 여기서는 또 이것도 봐야 돼. 보아라 라는 명령형 어조를 쓰고 있어요. 여기 이미 그 형광펜을 쳐놨네. 여기를 보면은 이 명령형을 하면은 결국 뭐야? 현실의 그런 어려움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뿜뿜. 너무 좋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보아라 라고 하면은 약간 그 독자들이 집중하게 되거든요. 명령형을 쓰면 집중하게 돼. 그럼 주제를 되게 강조해 준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빅질하여. 삭바람은 겨울에 부는 바람이에요. 추워. 그리고 서러움조차 잘 걸러내요. 그러니까 누가 빗질해? 누가 서러움을 잘 걸러내? 아직 모르죠? 뒤까지 가야지. 아직 문제 안 끝났잖아. 누구야?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소를 보아라. 그럼 이거 다 주어가 뭐예요? 청소리 하는 거야.
괜찮아? 청솔이 삭바람을 빗질해. 말이 안 되지. 총솔이야 바람을 빗질하냐? 그리고 심지어 그 커피, 드립커피 만드는 것처럼 서러움을 걸러낸대. 그리고 청솔은 또 뭐예요? 푸른 숨결을 풀어낸대. 그럼 청솔은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네. 아, 진짜 청솔이 하는 멋진 것들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막 서러움 있잖아. 그리고 그 삭바람을 빗질하고 서러움을 걸러내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왜? 바람 눈에 안 보이지. 서러움 눈에 안 보이지. 근데 이거를 빗질하고 걸러낼 수 있는 물리적인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지?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했다. 그치? 삭바람이라고 삭바람, 서러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묘사했다는 거야. 삭바람, 서러움을 어떻게 했다? 시각화했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근데 서러움을 잘 걸러낸다는 건 뭐라? 서러움이 커진다는 거야? 아니죠. 서러움을 없애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서러움을 극복한다는 얘기야. 그죠? 극복하게 하여,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푸른 숨결이 바로 당연히 플러스지. 그래서 이것도 이게 노란색 쳐야 돼. 청소의 모습, 푸른 숨결 뿜뿜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지적인 모습이죠. 자, 다음. 이거 진짜 멋지다.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까맣같이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겨울이야. 추워 죽겠어. 그리고 아침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나오죠. 그리고 저 동력에서는 해가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 거기서 꼭두선이는 여기 옆에 어이 나와 있는데 빨간색 풀이에요. 풀. 여기서는 색채 이미지라는 걸 알아야 돼. 얘는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태양이 갖고 있는 어떤 생명력, 의지 뿜뿜 그 열정,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솟는다, 즉 새로운 희망이 떠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여기 나는 희망의 노예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좀 부질없는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꾸는 희망은 내가 꿈꾸는 희망은 근거가 있다. 그죠? 맹목적으로 희망을 믿는 사람은 희망의 노예겠지. 그러니까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야. 나 그냥 막 희망 갖는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내가 농촌을 딱 보니까 농촌은 죽지 않아. 희망이 있어. 이 뜻이에요. 괜찮지? 그래서 여기가 주제가 이렇게 힘든 농촌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이를 견디게 하는 그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솔이죠. 그래서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를 모티프로 해서 이 농촌 마을이 겪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계절이 뭐지? 여기다 좀 적어볼까? 이 시의 계절이 뭐예요? 이 시의 계절이 바로 겨울이에요. 100% 겨울이야. 왜냐면 여기 이 시의 제목 있잖아. 세한이라는 말 자체가 설날 주위의 추위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한이야. 세한. 그러니까 완전 극심한 추위. 부정적인 현실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현실에서도 청솔이 꼿꼿하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막 얼어 죽는다고 하잖아. 아까 누구였지? 까맣같이 얼어 죽잖아. 그리고 삭바람, 그치? 삭바람. 까맣같이 얼어 죽는 이런 시어들이 모두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한, 삭바람 이 어휘를 모르면 얘가 그 추운 겨울을 상징하는 시어라는 거 몰라요. 어휘 아셔야 돼. 그리고 시간 있잖아. 얘가 지금 앞에는 시간이 안 나왔거든. 근데 뒤에 아침 하나 나왔잖아.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아침이라고 시간적 배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혼자 그냥 괜히 이 시상 전개 방식에서 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니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면은 막 그런 줄 알아. 아침 중요하지 막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 이 앞에서 시간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아침이라는 시간은 뒤에만 한 번 나오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한다? 이런 거 아니죠.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청솔이 가지고 있는 꼿꼿함을 드러낸다? 이것도 아니죠. 계절, 계속 겨울이야. 자,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보셨고, 이 색채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희망적 분위기가 참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그림이랑 비교해서 조금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미술 작품을 차용했다는 거지. 어떻게? 추사 김정희가 유배 생활 중에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유배라는 고난을 겪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나는 이 청솔처럼 꼿꼿이 이겨낼 거야. 바로 고독, 정결한 선비의 자세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통점이 뭐야? 겨울이라는 거. 그리고 이 청솔이라는 대상을 다루고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 세한도는, 그림 세한도는 유배를 이기게 해주는 어떤 선비의 자세, 아니 뭐 지조라고 표현해도 당연히 좋고요. 근데 이 시는 뭐야? 농촌 현실이 겪는 이 세안의 풍경, 이 추운 겨울, 농촌 망했잖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다진다. 비닐하우스를 일으킨다. 그리고 청소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 농민들이 청소를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희망을 가지고 살 거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시에 반영된 농촌의 형질, 이거 쌤이 다 삼각형 쳤던 바로 그것들이에요. 그치? 날로 기우듬에 가고, 회관 들창내고, 생산도, 새마을도 끊기고, 난장이 나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피폐해줘야 돼? 경제적으로 피폐해졌다. 자,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 볼게요. 청솔, 푸른. 자, 이거는 이 푸른빛. 우리말은 참 푸른이랑 참 녹색이 비슷해. 그지? 자, 그래서 쌤은 그냥 그린이라 할게요. 그래서 이거와 똑투선이 빛. 바로 레드네. 요 색채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말이 뭐야? 둘 다 플러스지. 그러면 색채 이미지가 그러니까 색채 이미지가 어떤 색채 이미지는 긍정이고 어떤 색채는 뭐 부정이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둘 다 플러스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시대적 배경 새마을운동 볼게요. 1970년대부터 시작되는데 낙후된 농촌화로 그런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던 운동인데, 얘가 그 시에 나오잖아. 새마을도 이제 없다고. 근데 이게 독재 정권이 했던 거거든요. 새마을운동에서 농촌을 잘 살게 됐나? 그것도 아니잖아. 왜냐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뒤에 학습활동을 가봐요. 여기로 오면은 학습활동이 진짜 중요하죠. 시험은 학습활동에서 나와요. 근데 쌤이 앞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설명하진 않을게요. 농촌의 현실을 드러내는 거 지금 뭐야? 이거는 부정적인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는 시어다. 농촌의 현실을 알려주고, 그 다음 여기가 청솔의 모습을 쌤이 여기 노란 형광펜으로 칠해줬던 거 있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다.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푸른 눈 못 감는다는 뭐야? 공감한다는 게 포인트야. 그리고 두 번째 한바탕 운다는 건 뭐야? 실제로 울분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그죠? 농민들의 친구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예 희망을 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푸른 숨결이 희망이잖아. 생명력이잖아. 이거를 준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1번, 2번에서는 있잖아. 1번, 2번. 여기서는 희망이라 그러면 안 돼. 여기서의 푸른 눈은 뭐냐면 얘는 진짜 청솔의 외양이야. 푸른색이잖아, 소나무가. 여기는 겨울에도 푸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청솔의 외양인 거지, 여기서부터는 희망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러겠어? 쌤이 뭐라 그랬어? 부정적인 시어에서 시상의 전환, 그러나를 기점으로 플러스로 바뀐다 그랬어? 그러면은 아까 시가 그러나 여기 있었어. 잘랐을 때 앞에가 삼각형이고 뒤가 플러스잖아. 푸른 눈 못 감고 한바탕 운다고 한 거 어디 있었어요? 바로 이 그러나 이전에 있었어. 그러니까 희망일 수는 없는 거야, 여러분. 괜찮아요? 이때 푸른 눈은 똑같이 푸른 거지만 얘는 그러니까 이 푸른은 청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력, 이런 걸 의미할 수는 있지. 근데 여기서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라고 딱 바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그러나를 시점으로, 그치? 자, 볼게요. 자, 그러나를 시점으로는 뭐가 바뀌냐면 어조와 분위기. 어조는 당연히 고통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조는 여기서 어미가 바뀐다고 했거든? 아, 어미 얘기를 안 했구나. 잠깐만 가볼까? 자, 어미 좀 볼게요. 어미는 여기 보시면 어미가 여기 있잖아. 있다, 갚는다, 운다. 뭐지? 니은다. 니은다 뭐예요? 현재형 어미.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 던이 뭐야? 이 던이 바로 과거 시제 관형사용 어미죠. 그래서 깨우던 회관, 그러니까 이 회관은 과거의 회관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한때는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뜻을 나타낼 수 있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아라라는 자, 어미, 여기서는 이제 뭘로 바뀌어? 명령형으로 바뀌네. 그러면 여기 시상이잖아. 여기 옆에 써줘도 되겠다. 자, 여기서 전환이 싹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앞에서는 어떤 문장의 형식을 쓰고 있다? 평서형을 쓰고 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쓰고 있다? 명령형을 쓰고 있다. 이렇게로 요것도 차이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뒤에 다시 이 아침에도 타오른다 라고 다시 현재로 바뀌게 되네요. 요렇게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 있잖아. 잠깐만 이 나 좀 볼까? 내 제자 중에 모르는 없겠지만 제발 자,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나는 표면적 화자예요. 화자가 눈에 보인다고 표면적 화자. 그치? 그 눈에 보이는 화자다. 그래서 표면적 화자가 드러나 있다. 요거까지 이제 화자를 데려가 볼게요. 여기 학습 활동에 그 그랩 여기 그치? 종교 평서형에서 종교형으로 변화를 줌으로써 담담한 어조에서 힘있는 어조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평서는 조금 담담, 뭐뭐 는다는 담담하다. 그죠? 길을 간다, 밥을 먹는다. 그 다음에 뭐뭐 알아, 명령을 하게 되면 의지, 강인한 어조, 힘있는 어조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뭐가 바뀐다? 곧 암울해서 희망으로 분위기가 바뀐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 이 공통점과 차이점, 이건 쌤이 다 말했죠. 그래서 이게 인적 분야로서 그림과 시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이랬으니까 그림도 시도 모두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예술로서, 다만 그림은 이제 그 물감으로 만들고 시는 언어로 형상화를 하죠.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작품을 창작할 때 서로가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보고 이렇게 시를 쓴 사람들 되게 많아요. 특히 박수근이 화가야. 이 화가 박수근의 그림을 가지고 시로 이제 쓴 사람 되게 많거든요. 시를 쓴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납작 뭐 이런 거 있어요. 납작 합법을 위하여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른 매체들 사이에서도 연관성이 있게 예술이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프 이거네. 이거 찾았어. 자, 이거는 정말 그 당시 실제 상황이야. 이게 뭐야? 이촌양도 인구 주는 중.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농가 부채는 증가, 경제적 궁핍이 심해지고 있다. 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새양지도 깨우던 그런 한때의 생명력을 지금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결국 뭐겠어? 이 시가 힘겨운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장세의 중요성을 독자들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엮어서 읽을 작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신경림 작가의 농무라는 거 진짜 중요해요. 이 농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농촌이 완전 망했거든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 비료값도 안 나온대. 근데 여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세안도는 긍정으로 끝나잖아요. 희망 뿜뿜. 근데 신경림 농는 되게 냉소적이야. 뭐 되겠냐? 뭐 이런 거지? 좀 자조적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 좀 이렇게 마이너스 분위기로 끝나서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좀 저문강의 삽을 씻고 라는 작품도 있는데 이 작품도 굉장히 암울하거든요. 그래도 희망이 없어요. 여기서는 막 그러니까 흐르는 물 같다 이래. 근데 여러분 대부분 약간 흐르는 강 같은 거 플러스잖아. 근데 여기는 흐르는 강이 마이너스야. 왜냐면 반복되는 강이 계속 흐르듯이 우리도 계속 노예처럼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좀 고통스러운 삶의 분위기가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삽을 가지고 약간 그런 막 삽질 같은 거 하는 노동자일 텐데, 우리가 흐르는 물 같다 하면서 우리는 이 삽을 씻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도 경제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단 말이야. 농무도 경제적으로 비료값도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농무는 거기서 막 농무가 춤추는 거잖아요. 농악 같은 거에 맞춰가지고 사물놀이패, 풍물패. 근데 이 사람들이 신명이 난다. 너무 막 댄스 중이야. 막 점점 흥이 난다. 막 이래. 근데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운데 이 농무를 추면서 힘이 나겠어요? 아니죠. 사실은 역설적인 상황인 거야. 힘날 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괜히 막 신명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이 난다는 것 자체도 좀 반어법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신명이 안 나, 막 울고 있어 사람들 막 그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그 농촌의 현실을 다룬 그 성석재 작가의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얘는 소설이고요. 만근이가 동네 바본데 착해요. 당시에 그 농촌에 부채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황만근이 농가 부채 탕감을 위한 농가 부채를 탕감 좀 이렇게 재해달라, 깎아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농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걸기 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모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경운기를 타고 데모를 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어요. 그래서 황만근이 죽어서 그러니까 너무 슬프잖아. 근데 황만근이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 농민은 막 빚을 지면 안 된다고. 왜 자꾸 막 경운기를 빚내서 사냐, 트랙터를 빚내서 사냐라고 하면서 당시에 국가 정책이 실제로 그랬어요. 막 농기계 막 빚내서 사라 그러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자꾸 돈이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돈을 못 버는데 이런저런 기계를 사면서 부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작가의 비판의식. 그래서 만근이는 딱 얘기하거든. 왜 농사꾼이 빚을 지냐? 그럼 안 된다. 라고 막 얘기를 하고, 마을 사람들 막 빚내가지고 다 뭐 야반도주, 밤에 도망가고, 그런 상황에서 만근이는 국가에 저항하려고 군청까지 경운기 타고 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이제 얼어 죽습니다. 이런 슬픈 결말로 연결해서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외부 지문이 나오면 조금 이제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이 황만근은 여기서는 황만근이 플러스야. 황만근은 되게 멋진 사람이야. 근데 여기에 대조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마을 사람들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만근이 맨날 이용해 먹고 가스라이팅하고 막 무료로 일 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특히 제일 나쁜 놈이 이장이야. 이장은 막 쏙 빠져. 자기 경운기 안 타고 가, 트럭 타고 가. 더 빨리 가고 막.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작품은 굉장히 좀 이렇게 인물들을 희화화하고 있거든요. 좀 익살스러워. 되게 웃겨요. 되게 웃긴데 이게 있잖아. 그 사람을 이렇게 웃기게 묘사할 때 아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두 개 사람을 웃기게 묘사할 때 사회적으로 비판하고 싶으면 어떻게? 풍자하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이장을 풍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비판하고 있다는 거야. 똑같이 웃기게 표현해도 비판하려면 풍자라 그래. 그런데 황만근이 동네 바보지만 착하다 그랬잖아요. 마을 사람 다 도와주고. 그래서 이 만근이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해악이라 그래. 똑같이 웃겨도.
괜찮죠? 그래서 망근이가 나쁜 애라 그러면 안 돼. 마을 사람들과 이장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혹시 엮어 읽을 수 있는 외부 지문이 나오면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무랑 황망근을 쌤이 유튜브에 올려놨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